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름다운 도전이란 제목으로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고 실버넷 뉴스 편집부 부국장이며 수필가인 황재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라는 산문집을 내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충성문학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은 군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그때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갑종 간부 제 157기로 1961년 5.16 군사혁명이 난 후에 그해 11월에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네, ROTC 일기생은 2년 후인 1963년 3월에 임관했어요. 그때 군대 생활은 무척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우선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한창 먹을 나이인데 보리밥 한 그릇에 반찬이라고는 멀건 된장국 뿐이었으니까요. 3일에 한 번 나오는 미군 건빵 한 봉지가 유일한 가식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전경이 눈에 선합니다. 그 장교는 국제 신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예, 국제 무대에 나가면 장교는 어떤 나라 장교든지 예우를 받습니다. 네, 부강한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의 장교만 예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장교라도 장교면은 다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선생님도 국제 신사이시군요. 예, 뭐. 네, 그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 초창기 강사로도 활동하셨는데 수강생들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네. 60세 넘은 노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때 봉사활동은 내 삶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 73이 되셨을 때 그 인터넷 신문 실버넷 뉴스 기자로 선발되셨는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 그때 무척 기뻤습니다. 네. 경쟁자가 많아 발표 전까지 걱정이 되었는데 운 좋게 단번에 붙었습니다. 네. 발대식을 삼정 호텔에서 했는데 친한 친구 한 사람과 아내까지 동반해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죠. 그러셨겠습니다. 그 요즘 기사 많이 쓰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열심히 기사를 씁니다. 네. 뉴스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소소하더라도 현장에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76의 나이에 등단을 하셨는데요. 기사 쓰는 것하고 수필 쓰기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우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사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사는 반드시 현장에 가야 현장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수필은 현장에 안 나가고 내 책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수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까 다른 나라 참전비를 순례하신 기록이 있던데요. 지금까지 몇 나라 전적비를 순례하셨는지요? 예, 그때 1950년 6.25 한국 전쟁 때 실제 병력이 전투 병력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16개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6개국 전쟁비를 제가 모두 다 답사해서 그 승전과 패전, 용기와 희생 정신을 기사화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전적비를 순례하셨나요? 뭐 무슨 동기라도 있으신가요? 예, 그 동기는 제가 아마 6.25 동란 때 제 소년 시절에
그 전쟁 참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참전 16개국 군인들이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불법 남침한 북한 공산주의 군대를 반대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강한 우리나라가 건재하는 겁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참전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 선생님은 월남전에도 다녀오셨는데 그 가족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예, 그때 파병은 그 강제가 아닌 자유의사였습니다. 네. 당시에 저는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다면은 아마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는 형제가 다 장교였습니다. 동생은 내가 만약에 전사한다면 형이 부모님과 내 가족까지 보살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그 세 사람의 최씨 처녀는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 광주 그 육군 보병학교에서 사관 후배생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학교 본부에서 여자친구가 있는 장교 후보생은 졸업식에 초대해서 계급장을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우리 중대원 군사 우편을 수령해서 수신자에게 주는데 네. 어떤 최씨 처녀가 오빠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처녀에게 먼저 오라버니가 소개했다고 하면서 펜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처녀가 첫 번째 최씨 처녀였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 소대장 근무를 전반에서 하고 약간 후방인 내려왔는데 그때 대대장 사모님이 나에게 중매를 하셨습니다. 그 처녀가 또 최씨였습니다. 그 처녀를 저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제 어머니가 대대장 사모님은 안대로 받고 그 처녀를 선보고 그 처녀를 마음에 두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처녀는 우리 황씨 가문과 옛날부터 혼사로 맺어진 경주 최씨 가문의 처녀를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중매했고 아버지가 그 처녀를 멀리서 한번 본 일이 있었답니다. 네. 결국 내 결혼은 내 아버지와 처녀 아버지가 결혼을 약속하게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내가 경주 최씨 지금 아내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그 최 씨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일화이군요. 그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노후 생활의 행복이란 조건은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네. 건강하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등산, 낚시, 음악 등 각자 취미에 맞는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한다면 즐거운 노후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그 한국인상은 어떤 인물일까요? 예, 한국인은 우선 특정한 종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종교라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관대한 한국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넓은 영토를 경영한 징기스칸의 손자인 구빌라이 칸은 기독교나 회교도나 불교도나 어떠한 종교라도 핍박하지 않고 제국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약속을 잘 지키고 국내와 국제적으로 남녀가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인은 약속을 잘 지키고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선생님은 22년을 군인으로 사셨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들려주세요. 예, 제가 그 베트남 전쟁에서 중대장으로 참여했는데 내 부하였던 그 장수영 분대장 장수영 하사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네. 매복적인 적이 중대장인 나를 목표로 기습 사격을 가해왔는데요. 나 대신 내 옆에 있던 장 하사가 대서발 맞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무사했습니다. 적탄이 그 배낭에 든 야전 식량, 즉 시레이션 그 통조림 캔만 모두 뚫었고 네. 실제 몸은 맞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장 하사는 지금 원주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시군요. 그 군인 생활을 안 하셨다면 지금 뭘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법과대학을 만약에 졸업을 하고 일반 사병으로 군역을 필했으면 고시에 합격이 되지 않았어도 그 방면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네. 아니면은 글을 전문으로서는 문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법과대학생이었지만 사실은 문학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네. 특히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사숙했습니다. 네. 그럼 노인과 바다라는 글도 읽으셨겠네요. 네, 그거 지금도 한 번 읽은 거 여러 번 읽습니다. 네. 스페인 내전에 그 뛰어든 그 나무 주연 배우 게리 쿠퍼와 여우 주연인 잉그리트 버그먼의 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네. 이걸 청년 때 읽고 그 눈물을 흘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문학 소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시 태어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술가나 네. 역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신가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으로 네. 전후에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는 자서전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게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처칠 같은 네. 훌륭한 자서전을 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인생을 바꾼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제가 건강학과로 57세 때 퇴직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그런 나에게 6.25 참전 유공자로 선배 장교인 고 이영만 초대 서울 최신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료로 하이텔 PC 통신을 배우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네. 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가 무료 교육 봉사를 하고 원로 퇴역 장군에게 큰명을 면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 좋은 일 참 많이 하셨네요.
끝으로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세기 전에는 우리 전 국민이 우선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기본적인 식생활은 해결되는 사회죠. 청년은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 탐험 같은 모험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늦은 나이에 실버넷 뉴스 기자가 되시고 등단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라는 그 책을 내셨는데 그 열정이 굉장히 뜨거우세요. 그 아름다운 도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수필가 황재영 선생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도전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 알차고 보람있게 하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